저희가 만든 신경망을 먼저 보시면은요, 신경망의 모양은 코드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고요. 시퀀셜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풋, 어, 어, 인풋은 그 신경망의 층으로 생각을 하진 않고요. 컨볼루션부터 신경망의 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어, 컨볼루션 2D가 두 개가 연속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그런 다음에 맥스플링 2D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맥스플링을 거쳐서 나온 그 3차원 모양의 샘플이 있을 텐데, 그거를 플래튼, 1차원적으로 펼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댄스 레이어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과대적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드롭 아웃, 그리고 밀집층으로 보내고요. 마지막으로 출력을 보낼 때에도 드롭 아웃 한 다음에 댄스층으로 보냅니다. 모델 서머리를 보시면 위쪽에 만들어진 코드와 동일하게 이렇게 서머리 내용 보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오전에 이 파라미터들의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체 파라미터를 그 저장하는 메모리가 필요한 메모리가 왜 6.2MB가 나오는지 요거 계산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최적화 알고리즘 옵티마이저는 나담을 사용을 하고요. 손실함수는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그 다음에 매트릭 함수는 스파스 카테고리컬 애큐리시 함수를 사용을 해서 모델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는 그 베스트 모델을 저장하는 모델 체크 포인트, 그 다음에 조기 종료는 두 번까지 기다렸을 때 더 이상 검증 셋에서의 손실이 낮아지지 않으면 멈추겠다라고 하는 얼리 스타핑을 사용을 했습니다. 얼리 스타핑 사용했고, 그렇게 해서 모델을 훈련을 시켰어요. 에포크는 좀 처음에는 크게 100번으로 실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몇 번 만에 끝냈냐면 6번 만에 끝났습니다. 6번, 6번. 뭐, 시간은 GPU를 사용하지 않아서 각각의 에포크를 계산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26분이 걸리기는 했지만, GPU를 사용하면 훨씬 빨리 끝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에포크가 굉장히 빨리 끝났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래프 보시면요. 에포크가 진행될 때마다 그 훈련 셋에서의 손실은 당연히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손실이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손실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정확도는 정확도는 계속해서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정확도를 그려보면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셋, 검증 셋을 보시면 검증 셋 보시면 줄어들고 또 더 줄어들었어요. 더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 에포크 4번입니다. 여기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네 번째 에포크에서 여기가 최소값이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을 보면 얘보다 커졌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커졌어요. 그래서 두 번 기다렸죠. 두 번 기다렸는데도 여기 있는 값보다 낮아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올라갔다가 여기서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에포크를 더 진행을 했을 거예요. 진행을 했겠지만 두 번까지 했는데도 검증 손실이 낮아지지 않아서 멈추는 거는 여기서 멈췄고 베스트 모델은 여기가 베스트 모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베스트 모델은 아마 4번, 인덱스 3번이죠. 죄송합니다. 여기죠. 여기가 베스트 모델이 될 거고요. 어, 보시면 그, 그 훈련 세트에서 90, 대략 98%, 손실은 0.04, 굉장히 작죠. 그 다음에 검증 셋에서의 그 정확도는 또 98%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실은 0.04 정도고요. 굉장히 성능이 좋죠. 어, 이밸류에이트를 해보시면요. 모델 평가를 해보시면 이밸류에이트라고 하는 함수 그대로 바로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고요. 우선 훈련셋부터 먼저 보시면 훈련셋은 x2의 in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이블 주셔야 돼요. 레이블 주셔야 되니까 y는 y 트레인이겠죠.
요거를 주시면 이벨리에이트를 해줘요. 얘는 숫자 두 개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리턴해 줍니다. 숫자 두 개인데 그 숫자 두 개가 어, 첫 번째 원소는 손실, 그리고 두 번째 원소는 그 정확도가 될 거예요, 아마도. 네. 이것도 GPU가 없을 땐 얘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군요. 여기는 훈련생, 손실과 그리고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검증 셋에서의 손실과 정확도를 보고 싶으시면 똑같이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evaluate를 호출하시고 x는 x 벨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y는 y 벨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얘가 10% 띄어낸 검증 셋에서의 손실과 정확도를 계산해 줄 겁니다. 여기는 5만 4천 개였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만, 그쵸, 5만 4천 개. 그리고 여기는 6천 개였었기 때문에 네, 검증 셋은 굉장히 더 빨리 계산하는 게 끝나게 될 겁니다. 네. 99%군요. 훈련 셋은 99% 정확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증 셋 보시면 여기는 훨씬 빨리 끝날 거예요. 훨씬 빨리 끝날 거고. 여기 손실 그래프 보시면 빨간색이 살짝 높죠. 빨간색이 살짝 높다는 얘기는 그 검증셋의 손실이 조금 더 크다는 얘기고요. 그럼 정확도는 조금 떨어질 거예요. 네. 네. 검증셋에서는 98.7%, 그리고 훈련셋에서는 99.5%, 그 다음에 그 검증셋에서는 98.7%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죠. 네. 네. 실제로 테스트셋, 10,000개를 가지고 있는 테스트셋에서는 검증셋보다는 점수가 떨어지긴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검증셋보다도 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일 텐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모델, 이벨리에이트, 어, X 테스트가를 쓰면 안 되죠. 뭘 써야 될까요? 스케일드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만들어진 변수를 보시면은요. 어, 처음에 이렇게 로드 데이터로 가지고 왔을 때의 변수가 x train full하고 x test였었어요. 여기는 스케일링이 안 된 녀석이에요. 그 채널 차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이미지가 2차원으로만 표시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픽셀의 값들도 0에서부터 255까지의 부호 없는 8비트 정수로 표현이 되어져 있었던 그런 배열이에요. 밑에 그 스케일링한 게 있죠. 스케일링한 변수 이름이 X 테스트 스케일드, X 테스트 스케일드. 얘가 마지막에 채널에 해당하는 차원을 추가를 했고 255로 나눠서 0과 1 사이에 그 실수로 픽셀의 값들을 표현한 게 X 테스트 스케일드였었어요. 그런 훈련시킬 때 이 스케일드 된 값으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테스트할 때에도 스케일드 된 값들로 테스트를 하셔야 정확한 예측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가 여기를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레이블은 뭐 스케일링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결과가 여기서는 10,000개죠. 10,000개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기는 6,000개에 대한 예측값을 찾아보는 거고요. 여기는 10,000개의 샘플에 대해서 예측값들을 찾아보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98.79가 나오네.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 그죠? 그죠? 검증 셋이나 테스트 셋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어때요? 어, 합성곡 신경망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 하나, 그거 가지고서 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들었던 그런 모습, 그런 결과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에포크 횟수도 훨씬 줄었어요. 물론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는 여기에서 어떻게 좀 얼리 스타핑을 보시면 세 번까지 참아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이 되긴 할 거예요. 어, 그렇긴 하지만 뭐 어쨌든 여기서는 10번 이상의 에포크가 실행이 됐고 여기서는 에포크가 6번 만에 끝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점수를 보여주는 신경망 모델이 됐어요. 어, 물론 엠니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만든 거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죠.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는 패션 엠니스트고 그다음에 지금 만든 모델은 엠니스트라고 하는 걸 훈련시킨 모델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 이런 정확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었었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다들 잘 되십니까? 네. 연습 문제 잠깐만 좀 더, 하나만 더 드릴까요? 신경망 모델을 조금 다르게 또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CNN 연습 2라고 할게요. 이번. 데이터셋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패션 엠니스트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그 런타임을 가능하면 GPU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바꿔서 하도록 할게요.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 셋을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처리 과정이나 스케일링 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똑같이 해주시면 될 거고요. 신경망의 모양만, 합성곡 신경망의 모양만, 구조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이미지가 준비된 게 없어서 그냥 그 정리만 해드릴게요. 컨볼루션 2D를 연결을 하세요. 제일 처음에. 컨볼루션 2D를 넣고요. 컨볼루션 2D를 지난 거를 맥스, 풀링, 2D를 지나도록 만드세요. 여기다가 그 필터 개수가 조금씩 달라질 거여서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여기에 필터는 필터는 64개, 64개.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커널 사이즈가 있을 텐데 7개로 할게요. 7개. 자, 이게 첫 번째 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스풀, 맥스풀을 지나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 2D를 또 연결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필터 개수는 64.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는, 커널 사이즈는 여기서는 3으로 하겠습니다. 3으로. 똑같은 컨볼루션을 한 번 더 지나도록 만들어 볼게요. 네. 잠시만요. 64, 128, 128. 여기 두 배로 할게요. 128, 여기도 128, 128. 그래서 필터 128개를 갖는 컨볼루션을 두 번 지나도록 만들고요. 이제 그랬으면 다시 맥스 풀링 지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맥스 풀링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컨볼루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컨볼루션을 하는데 이번에 컨볼루션은 필터 개수를 128의 2배, 256으로 해볼게요. 커널 사이즈는 3, 커널 사이즈는 3. 이런 녀석을 한 번 더. 그런 다음에 다시 맥스 풀, 맥스 풀.
그래서 합성곱을 3번 지나도록 할 거예요. 뭐 5개를 사용하지만 풀링 세 번 하면서 합성곱 이렇게 할 거고요. 커널 사이즈가 계속해서 필터의 개수가 늘어나요. 64, 128, 256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커지겠죠. 이거 계속해서 커지고 모델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속도가 아마 훈련 속도가 꽤나 늦을 거예요. 그래서 꼭 GPU를 꼭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밀집층으로 연결을 할 거예요. 댄스 레이어로 연결을 할 건데, 댄스 레이어 연결하시려면 플래팅을 하고 나서 댄스 레이어로 연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댄스를 만드실 때 그 유닛이 있어야 되겠죠. 유닛은 128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128개를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드랍아웃. 드랍아웃을 쓰시고 드랍아웃의 비율은 0.5를 빼버릴게요. 0.5를. 그 다음에 한 번 더 댄스층을 연결을 할게요. 한 번 더 댄스층인데 여기서는 줄일게요. 얘를 64로 줄이고 드랍아웃은 0.5. 자, 그 다음에 댄스층. 마지막 댄스층은 유닛이 10개가 돼야 됩니다. 여긴 10개가 돼야 되고 얘는 출력층이에요. 출력층이니까 이거 쓰지 말까요? 여기는 알아서 유닛의 개수나 액티베이션 함수나 이런 것들은 알아서 출력층을 만들어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액티베이션 함수들이 있어야 돼요. 각각의 그 레이어에서 컨볼루션 레이어나 뭐 댄스 레이어, 컨볼루션과 댄스 레이어 같으면은 그 전부 다 액티베이션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출력층을 제외한 어, 층 여기서는 컨볼루션과 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맥스풀의 액티베이션 함수가 있어요? 없죠. 드랍아웃에 액티베이션 함수가 있어요? 없죠. 그죠? 플래튼도 액티베이션 함수는 없어요. 어, 액티베이션 함수를 넣는 거는 컨볼루션 레이어나 댄스 레이어 이런 데에만 그 액티베이션 함수가 있어요. 출력층을 제외한 층들의 활성화 함수는 전부 다 렐루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렐루를 사용하시고요. 음, 그 다음에 그 합성곱의 패딩 방식은 합성곱 합성곱은 same 방식을 전부 다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28 곱하기 28 이미지가 들어갔으면 나오는 것도 28 곱하기 28 이미지가 나오도록 same 패딩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커널 초기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커널 초기화 함수는 그 글로럽 유니폼이 기본값이었죠. 글로럽 유니폼이 아니라 여기서도 허 노멀이라고 하는 초기화 함수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널 초기화 함수도 어떤 층에다가 넣어야 되는지 생각하세요. 맥스풀이 커널 초기화가 필요할지, 플래튼이 커널 초기화가 필요할지, 필요한 곳에만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CNN 구조를 만드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필요한 내용이 있을까요? 인풋 들어가고, 여기 있고, 이렇게 하니까, 네. 요 정도 하면 아마 설계를 하시는 거는 설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요. 이걸로 그 코드를
패션 앰니스트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조가 많이 다르죠. 많이 복잡합니다. 네, 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